서울시와 방역 당국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이태원 클럽 기지국 접속자 1,905명에게 자발적 검사를 받아달라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이 긴급대책본부를 출범하고 성소수자들이 차별과 낙인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 나영정 활동가 전화로 연결을 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긴급대책본부까지 만드셨습니다. 굉장히 좀 긴박한 상황이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여파가 좀 오래갈 예정이긴 하지만 일단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게 더 큰 고통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성소수자 대책본부를 따로 꾸린 것은 5월 연휴 기간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진 상황에서 이태원 게이클럽이 다시 질병 확산의 원인으로 또 이제 지목이 되면서 여러 인권 침해와 차별이 좀 성소수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혹시 클럽 방문자들이 지금 결성하신 단체 쪽으로 뭐 연락이 온다든지 뭐 검사를 어떻게 받아야 된다든지 뭐 이런 질문들 많이 오나요? 네,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연락을 많이 좀 받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오늘 대책본부 발족하기 전부터 성소수자 인권단체들 통해서 이런 연락을 좀 받아오고 있었는데요. 주로 걱정이 됐던 것들은 처음에는 이제 초발 환자가 다녀간 클럽과 동선이 겹친 사람들이 네네. 정확하게 어떤 검사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검사를 받는 것 자체가 어떤 이제 성 정체성이 드러나는 문제, 뭐 그런 효과들을 좀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심한 데다가 이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라는 어떤 죄책감, 그리고 이 클럽 문화에 대한 비난이 더해져서 좀 여러 가지 걱정이 가중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보통 아우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방역 당국에서 익명을 보장하겠다, 그리고 검사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많이들 불안하신가 봐요. 이게 이제 익명 검사가 발표된 게 어제였거든요. 네네. 그리고 오늘 브리핑 통해서 하루 사이에 2배가 이제 검사 2배 정도의 사람이 더 검사를 받았다고 해서 이 효과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요. 네. 아직은 이제 이게 서울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아직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이제 검사나 질병 자체로 인한 고통보다는 사회적인 고통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를 받는 것 자체, 그리고 자가격리 대상이 되었을 때 이 사실을 가족과 직장에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담, 그로 인한 발생할 불이익, 이런 것들이 두려움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런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한 아파트에 확진자 그리고 뭐 가족에 대해서 비난하는 벽보가 붙어서 좀 뭐랄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인 낙인이 찍히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거든요. 네. 지금 뭐 어쨌든 그래도 방역 당국에서 익명 검사를 우리가 보장하겠다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자진해서 연락을 하기도 하고 검사를 받고 있는데 혹시 검사하고 그런 과정에서 뭐 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불편했다, 뭐 이런 불만 사례 이런 이야기 있나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이제 이태원 업소 방문자들이 많이 검사를 받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파악한 것들은 주로 이제 여러 기저질환이 있거든요. 이제 이 기저질환 여부에 따라서 환자가 분류가 되는데 네. 문제는 이 이태원 업소 방문자라는 이유로 HIV 여부만을 특정해서 묻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성소수자와 HIV를 연관시키는 이제 것들이 있는데요. 이 이제 기저질환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긴 하지만 HIV를 특정해서 묻는 것 자체가 검사의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굉장히 큰 장벽이 된다고 보고 저희가 주말부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자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달해 드렸고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 바뀌면서 이 지침들이 수정이 되면서 지금 상당 부분은 개정이 됐던 걸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그 일선 현장에서 여전히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서울 외 지역에서는 저희가 아직 사례 수집이 혹은 이제 모니터링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파악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보니까는 지방에서 올라오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서울이야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익명을 보장을 하면서 또 네.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에 계시던 분들은 더욱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가장 어려운 점, 힘든 점 이런 거는 어떤 건가요? 사실 가장 어려운 점은요.
이 검사를 빨리 받지 못하게 막는 요인과도 연결이 된다고 보는데 이 언론들의 악의적 보도의 문제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보기에, 건가요? 네,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이 5월 초 이 코로나 재확산의 책임을 게이라는 성소수자 집단 그 자체로 돌린 거예요. 그래서 성소수자 문화나 성소수자 정체성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이것이 이제 낙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몇몇 특히 제가 몇 가지 좀 불러보면 네네. 이 사실 결국 터졌다. 뭐 이런 말들은 사실 기다렸다는 것처럼 굉장히 악의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찐방과 관련 기사들이 나오면서 이제 결국 터졌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 혹은 단속 비웃듯이 뭐 문을 열었다, 혹은 이제 뭐 국민일보 같은 경우에 단독으로 하면서 결국 이제 게이라는 말을 이제 표제로 쓰면서 이것이 어떤 특정한 집단의 문제인 것처럼 프레임을 잡는 데 크게 의도했다고 전 보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어떤 그 언론사에서는 어떤 한 사람이 굉장히 루머처럼 쓴 기사를 성소수자 커뮤니티 전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제를 달아서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뭔가 검사받지 말라는 식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표제를 단 기사들이 가장 악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는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뭐 자발적인 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독려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네, 지금 많은 부분들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성소수자 인권단체로 많이 알려진 이제 단체들, 뭐 한국 개인권운동단체 친구사회라든가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검사를 독려하고 검사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해결하겠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같이 계속 내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검사를 받는 게 나의 건강과 타인의 건강을 모두 지키는 길이라는 점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응은 어떤가요? 사실 이게 좀 약간 비밀스러운 듯한 느낌이 들어서 밖으로 잘 알려지지가 않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오늘 이제 네네.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린 건데요. 네, 저희가 보기에 이제 SNS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자발적으로 성소수자 개인들이 자기가 성소수자고 밝힌 어떤 그런 개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운동에 동참하고 서로 독려하고 지지하는 것들을 많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서가 주된 정서라고 저희는 좀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홍석천 씨가 뭐 우리한테 굉장히 유명한 셀럽이시고 또 성소수자신데 SNS에 지금 용기를 낼 때다라고 글을 쓰셨습니다. 본인도 이제 아우팅을 당했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뭐 얼마나 성소수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걸 잘 알고 계시니까 아마 그런 말씀 쓰신 것 같은데요. 이런 메시지가 어떻게 성소수자 커뮤니티에는 조금 더 반향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대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이 아우팅으로 인한 이제 불이익을 받았고 이것을 이겨낸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정하고 있는데, 사실 모든 사람이 홍석천 씨처럼 될 수는 없지만 이 문제들을 최대한 인권단체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게 또한 이제 힘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우팅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정말 죽으면 죽었지 나는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분들이 간혹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결과가 사실 있길래 아우팅이 그렇게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될까? 혹시 조금 이야기를 나눠주실 수 있어요? 네, 사실은 이제 커밍아웃 을 네네. 스스로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고 그 밝힌다는 의미는 그냥 정체성 정보를 공개한다는 걸 넘어서 제가 이제 전 인격적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겠다, 이런 식의 이제 결심이기도 하고 새로운 관계 맺기 방식이기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의 결심뿐만 아니라 이것이 가능한 조건인지 주변 사람들의 환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원치 않았을 때, 내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이 정체성 정보가 공개되면 이것이 이제 심리적인 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가정폭력이나 혹은 학대, 혹은 직장 해고,
학교 내 왕따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지원하는 저희 단체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주변에서 좀 봐왔기 때문에 좀 많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인권단체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런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죽을 일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로 인해서 생겨난 불이익은 본인의 탓이 아니거든요. 정체성은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나 주변 사람에게 상담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변과의 단절, 실직,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고 또 봤기 때문에 이런 게 그들로 하여금 커밍아웃을 하는 것을 굉장히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또 하고 싶으신 말씀 또 해주실 이야기가 있으면 해주시죠. 네, 좀 검사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좀 용기를 내자고 좀 다시 한번 지지를 하고 싶고요. 주변에서도 이렇게 지지하고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나 직장 가정에서 차별하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국가와 지자체가 이번에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 성소수자가 네, 연결 상태가 지금 안 좋아서 마지막 말씀을 잘 못하셨는데요. 네, 사회가 너무 배타적으로 받아주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의 나영정 활동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